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호남인의 김유정입니다. 사이제는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됐을 때 머물던 주거지였죠.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라는 뜻을 담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다산이 이곳에서 집필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는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호남호남인은 200년을 뛰어넘어 다산의 정신과 사상을 부활시킨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호남호남인, 오늘은 일생을 다산 연구에 바친 우리나라 다산학의 최고 권위자시죠. 다산연구소의 박성무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저희들 이제 좀 나이가 고령이잖아요. 가능하면 한가하게 예.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 버릇을 못 고쳐서 아직도 책 보고 글 쓰는 일. 예. 아니,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사장님? 건강은 뭐 특별한 비법이 없고 일단 아침이면 뭐 한 집 주변에 있는 그 뭐 천변을 네. 한 뭐 4-5천 보씩 걷습니다. 아, 걸으시고. 예. 오랜 세월 또 그렇게 건강 관리 해오시니까 아마 다산 연구를 또 거의 뭐 50년 이렇게 일생을 정말 헌신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 풀어쓰는 다산 이야기 이거를 뭐 19년째 지금 연재를. 제 삶의 목표를 학문을 해야 되겠다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학문을 모든 것이 시국을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4.19 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예, 민주운동 하시고 뛰쳐나갔는데 예, 그러셨죠. 아니 이승만 독재를 만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싸우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벌써 또 이제 박정희 정권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지만 네. 사실 뭐 저는 거의 대학원까지 다닐 때도 공부는 놓을 수가 없지만은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부당한 독재 정권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은 저는 제 목표가 다른 어떤 일보다는 학문을 통해서 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예. 하여튼 끈기와 뚝심으로 읽은 우리 박성무 이사장님의 인생 스토리가 다산의 이야기와 함께 가르침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토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키워드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다산입니다. 50여 년간 다산을 연구해 오셨는데요. 누구나 인정하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다산학의 전문가. 언제 다산을 처음 만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 만났다고 내가 그걸 똑똑히 기억할 수는 없고 예. 이제 유학이 변모면서 조선으로 실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학자분들도 다산이라든가 성호라든가 반개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그 무렵 그러니까 아마 대학 들어갈 무렵부터는 다산에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예. 그런 기사가 나고 그런 글이 나면 꼭 오래서 보고 했던 그러면서 다산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특히 졸업 논문이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이었다. 네, 그렇죠. 예, 이런 내가 말씀. 법과대 쭉 다니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 교수 한 분이 예. 그분이 좀 저를 애호해 주셨어요. 예. 교수 중에. 아끼는 제자셨네요. 그래서 어느 때 이제 제가 대학 졸업을 무렵에 저를 불렀어요. 예. 이 사람아 자네는 한문을 잘하지 않는가.
우리 지금 법학 분야에 뭐 육법 있잖아요, 행법, 뭐 민법 다 뭐 연구하는 사람은 뭐 수수룩이 맞는데 법학의 한 분야에 법제사가 있다. 리걸 히스토리, 예. 법의 역사. 예. 이 사실은 법을 공부하려면 법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전통적 법사상을 알아야만 현대와 접목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법제사를 대해서 일본인이 쓴 글이 있는데 한국 법이었는데 이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표를 연구해 가지고 아, 일본 학자가. 일본 학자가 예.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이제 보니까 한국 법제사를 연구하면 다산은 경세표를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연이. 예. 본격적으로 이제 다산 책을 대학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보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제 호남과도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인연이 당진에서. 깊은 거 아니라 호남학에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죠. 40살부터 57세까지 18년을 강진에서 살아서 네. 그 제자란 게 전부 전라도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연이 적당한 인연이 아니라 그러네요. 전라도 사람이 된 것이지 한말로.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에서 좀 특히 강진에 가면 뭐 완전히 다산 일색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학문이 그리고 또 적당한 학문이 아니라 신학에서도 가장 신학을 뒷대성한 대표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 앞으로 호남학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그 앞으로 이제 호남에서 학문은 전통 유학이 신학으로 변하면서 호남이 결국 중심적인 신학 역할을 예.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다산에 대한 연구를 하시게 된 게 그냥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운명 같은 거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다산 사상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하셨고 또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데 다산 연구소를 설립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자,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에게 예. 알리고 또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생각까지도 합해서 이 국민들에게 다산을 알려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은 개인 내 서재가 아니라 여럿이 하는 서재를 만들자. 그게 이제 다산 연구소를 예. 만들자. 내년이면 20년인데 예. 20년 동안에 저만 해도 프로스턴 다산 얘기 1200개 이상을 썼거든요. 와, 그러면 대단하시네. 다산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1200개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걸만 읽어봐도 다산에 대해서 속속들이 예. 알 수 있는. 핵심 내용은 정말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산 연구소를 만든 거죠. 예. 다산 선생의 이제 사상, 위대한 사상가이자 개혁가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워낙 이제 방대한 저서 또 쓰셨고. 다산 정약용 사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좀 요즘 쉽게 우리가 지금 요즘 사람들이 우리 이해하고 지금 좀 다산은 기본적으로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예. 자나깨나 나라 걱정. 정리를 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예. 두 가지를 얘기해요. 민생과 국계다. 민생,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민생 문제예요. 예. 백성과 나라, 국계, 나라 국가에다 계획이라는 계책, 국가에 대한 계책. 어떻게 해야 백성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민생을 도와주고 나라에 대한 계책을 바르게 세울 것인가. 이겁니다. 예. 핵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가 이제 경세표도 짓고 경세표는 국가 제도를 바꾸자는 거죠. 법을 고치고 예. 제도를 바꿔서 썩지 않고 부패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저희 국사책에서 맨날 외웠잖아요. 외웠잖아요. 예. 이제 그다음에 목민심서잖아요. 예. 목민심서 꼭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러려면은 공직자들이 예. 벼슬 사람들이 요새 같으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이러잖아요. 예. 이게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바이블이란 말이에요. 아까 경제표는 나라를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떤 체제를 만들 것이냐. 이제 이게 원론이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가
목민심서란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후문심서가 있는데 네. 후문심서는 이제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해서 진실을 발견해갖고 범인을 잡아내서 어떻게 그분을 정당한 방법으로 처벌할 것이냐. 네. 이제 그 형사 그러네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경세표하고 목민심서인데 다산 사상의 핵심은 뭐냐? 경세표란 것도 어떻게 해야 공념을 실현할 수 있나? 공정하고 청렴한 청렴. 나라가 되려면 네.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게 경세표입니다. 다산에 대한 이사장님의 정말 그 오랜 세월 연구해 오신 내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정말 여전히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시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정말 모두가 알 수 있게 설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목민관입니다. 그 지방의 수령이죠. 지금 말하면 뭐 공직자 말씀하신 뭐 정치인들이 될 것 같은데요. 목민관이 지켜야 될 핵심 가치라고 할까요? 뭐 행동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이제 목민심서. 목민심서할 때 예. 이 목이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개념을 좀 알아야 돼. 네네. 다산이 말하는 목. 우리가 보통 목민이면 백성을 다스린다 그런 거지. 또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목에는 다스린다는 말이 있는데 다산이 쓰는 목은 보호해준다. 보호해준다. 양육해준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백성들을 잘나고 똑똑하게 볼 거 아니라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이들을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석영 같은 거 보고 여보적자라 마치 빨간 막 태어난 애기들처럼 보여줘야 되는 것이 내가 최근에 쓴 목민심서 다산의 시세를 묻다 보면 내가 서문에 글을 썼어요. 지금은 말단 공무원에서 대통령까지가 전부 다 목민강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면 이 목민심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민심서야말로 어떻게 해야 목민관들이 공하게 되냐, 어떻게 연막에다 방법론, 예.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를 실제를 보여주는 거야. 중국의 어떤 목민관이 이렇게 했다. 우리 한국의 조선의 목민관이 어떻게 했다 이랬고 사례를 들어라.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는 거야. 예. 이사장님이 이제 교직에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 다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 2번이나 하셨는데 다산의 사상을 아마 현실 정치에서 직접 실천해 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국회의원 시절에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디 강의 가면 그러면 뭐 국회의원 높은 직위에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다산을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을 했느냐 나를 묻는 사람들 있어요. 사실 제일 궁금해해요 국민들이.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예. 내가 국회의원 8년 하는 동안에 무슨 내 비행이 뭐 부정이라든가 부패라든가 아니면 뭐 돈을 받았다든가 뭐 없으셨죠. 청탁을 뭐 했다든가 없으셨죠. 어느 언론을 보고 하나도 없고 예. 저는 국회에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했으면 다산 사상대로 다산이 원하는 다산이 뜻했던 그런 공직 생활을 할 것인가 하고 잊어본 적이 없이 그렇게 했는가 안 했나 내가 자신스럽게 말할 수 없지만은 제가 기억하는 이사장님의 의원 시절의 모습은 그야말로 다산 선생이 그 말씀하신 공념 그 자체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데 정말 그렇게 제 하려고 기억에 그렇습니다. 안 잊고 그런 네. 생각을 안 잊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만은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행입니다. 다산 선생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행할 행자, 실천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될까요? 다 강조하지만은 예. 유독 다산은 행을 강조합니다. 아,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갖고 아무리 훌륭한 논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실천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타고난 성품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이게 덕이든. 이 예. 공식을 내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만들어낸 거야. 다산이 말로는 해놨는데 공식을 내가 한 거예요. 예. 성 플러스 행 행. 이꼬르 덕. 아. 타고난 성품을 행동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이 성품은 성선설에 입장한 성품이야. 예, 예. 이건 성악설로 하면 안 되버려. 성악을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버려.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나 다산이나 주자나 뭐 다 성선설이니까. 예. 성선설의 입장에서 성품을 하늘의 명받은 성품을 플러스 행동으로 그게 다산의 아주 짤막한 논문이 있어요. 원덕이라는. 예. 덕이란 건 뭐냐? 타고난 성품을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이 덕이다. 아. 아무리 좋은 논리, 아무리 훌륭한 뜻, 아무리 훌륭한 마음, 실천하지 않으면. 천번 만번 가져도 일푼이라도 행동으로 옮겨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다산입니다. 예. 우리가 다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한번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럼 너무 명쾌한 이야기야. 그러잖아. 알면 무엇이냐. 예. 그러니까 노노의 시작이 우리 동양의 최고 경쟁인 노노인데 학이 시시쯤면 불령여로와 그러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주자가 해석해 놓은 걸 다산은 달리 해서 그런 거예요. 아. 학은 지 소유. 아는 것이 배우는 것이 학이다. 그건 뭐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요. 예. 그러면 학이 시습 때로 익힌다. 익히는 건 뭐냐? 주자는 연습으로 봤거든. 주자는 그럼 우리 조선 500년을 전부 연습으로 본 거야. 그런데 다산 선생님은 그걸 다산 선생이 행으로 이 보셨네요. 습이란 건 뭐냐? 습이란 것은 행을 말하는 거다. 예, 예. 다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은 아는 거고 습은 행이다. 그래서 지행 합일이 바로 학이 시습이다. 예.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거야. 이게 다산 철학이야. 예. 다산 선생이 아들에게 이제 편지를 남겼는데 후대에 당신의 책을 사람들이 읽어줄까?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산에 대해서 이사장님 비롯해서 연구하고 또 그 쓴 저서를 또 실천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이런 걱정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산이 인류에 살면서 가장 큰 걱정이 수많은 그렇게 저서를 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후대에 누가 나의 글을 읽어줄 것인가. 내가 유부에 사는 역적죄인으로 내가 지으면 책만 만들어놨지 이게 다 나중에 휴지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걱정. 그러면서 예. 아들들에게 보는 편지에 너희들이 내 수준의 공부가 되어야 내 책을 너희들이 앞으로 책을 가능할 수도 있고 제대로 알아서 후세에 전해줄 수가 있는데 예.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고 있으니 내가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지금 밤낮으로 이 고통을 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저수를 하고 있는데 이 저수를 나중에 휴지 조각으로 변한다면 이게 뭐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들은 공부를 독려하면서도 하는 독려하면서. 말이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 글이 좀 100년, 200년 후까지 좀 전해져서 내 이 뜻이 좀 세상에 좀 반영됐으면 글을 쓴 사람은 자기 뜻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염원이 있으셨죠. 이게 염원인데 예. 다산이 1836년에 돌아가시고 예. 1938년 102년째 다산 이 책이 출판이 됩니다. 문집들이. 예. 그러니까 100년 동안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다산 돌아가시고 나서도. 일찍이 다산을 바로 돌아가실 직후라도 그때 헌종 때 돌아가시고 헌철, 고종, 순종까지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다산을 좀 국가에서도 좀 귀중하게 여기고 이걸 좀 그 목민심사라든가 이걸 좀 공직자들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저술이 있었구나,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이제 너무너무 다산을 몰라준 것이지 지금. 이제 그때만 해도 다산 생각이 맞지. 내 책을 읽을 사람이 없구나. 초반에 걱정은 맞으셨지만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이야 이제 뭐 중국서나 일본서나 미국서나 뭐 지금 다산 연구자들이 나오고 예. 이미 책들이 지금 몸심서도 영어로 번역이 되고 지금 뭐 독일어도 다산 철학이 독일어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세계화 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예. 일생 다산에 대해서 연구해 오셨고 또 실제로
국회의원 하시면서 다산의 사상을 또 실천을 직접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뭐. 더 앞으로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어쨌든 저는 저야 이제 뭐 제 생에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하는 일을 생을 마칠 때까지 지금까지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떻게 쓰면 좀 다산을 제대로 알아서 예. 다산의 마음으로 다산의 뜻으로 좀 실천을 옮기고 행동을 옮겼으면 그러면 좀 우리 나라가 좀 좋은 나라가 되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소위 말하면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우리 백성들이 좀 편안한 고통 없이 좀 예, 편하게 예.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냐. 예. 그런 염원을 가지면서 제발 공직자들이 나는 더도 덜도 말고 500권을 다 읽으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예. 요약된 목리심사라도 좀 읽어서 최소한도 다산이 자기 아들들에게 뭐 자기 형에게 제자들에게 보는 유배지 보는 편지라도 좀 읽어보면서 다산의 그 깊은 마음을 좀 알아가지고 이걸 좀 실천에 옮기면 어떨까 하는 이 염원으로 지금 이제 살아가는데 나 살기도 힘드는데 이런 일까지 하다 보니까 내가 아직도 지금 편안하게 살질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사장님 덕분에 아마 많은 공직자들이 그 다산 선생의 말씀을 또 철학을 가슴에 새기고 조금 더 그 공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호남에는 다산을 사랑하고 또 다산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다산연구소의 박성모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